김남훈의 인파이팅. 웃음이란 그 자체로 건강한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정의이고 상식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라도 웃어야 하는 겁니다. 마음껏 웃기 힘든 일상 속에서 저와 함께하는 2시간만큼은 예외로 남겨주시죠. 수요일의 인파이팅 최강의 앨리스의 네이키스톱 이성무 기자의 스포츠 라이프로 재밌게 끝내보겠습니다. Love you, yeah. 제발. 네, 김남훈의 인파이팅. 오늘의 첫 곡 유세현의 까똑 들으셨고요. 그렇습니다. 뭔가 어쨌든 간에 뭐 이야기할 수 있는 상당히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이겠죠. 유세윤 씨의 그 노래를 들어보면은 너는 나랑 사귀는 게 아니라 휴대폰으로 사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를 들어줄 상대가 있다는 거. 저에게는 청취자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게시판에 글 올려주는 거 제가 잘 읽고 있고요. 제가 어제 하루는 좀 결석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주행 할 테니까 김남훈의 인파이팅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전화 한 말씀 듣고 인기 코너죠. 네이키드 토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갔네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국민TV 기념품 출시. 국민TV 기념 손목시계, 볼펜, USB 메모리, 스포츠 등산 양말 등 각종 기념품들이 계속 출시됩니다. 판매 금액의 25%는 국민TV에 후원합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니들은 우리가 보라고 하는 것만 봐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니들은 멍청하니까 우리가 가이드해준 대로 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관객들은 멍청하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통제의 대상으로. 기차에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지금 비엔나에서 내려서 같이 걷고 있어. 어떡해. 나 너무 좋아. 무슨 명대사가 그렇게 길어. 최광희 앨리스의 네이키드 톡. 와, 짝짝짝짝짝짝짝. 최고 인기 코너죠. 팟빵 같은 앱을 보면은 네이키드 토크를 좋아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그런가요? 네, 워낙 퀄리티가 높으니까. 퀄리티가 높으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데서 안 하는 얘기 쫙쫙 하잖아요. 네. 귀가 시원한 거지, 듣는 사람들이. 앨리스 양은요? 인기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인기의 비결은 모르겠고요. 인기의 네. 비결은 제가 생각할 때 최강희 씨의 그런 거침없는 네이키드한 그 발언이 아닐까 네. 싶고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한테 약간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흥분하면 말이 너무 빨라지는 거예요. 앨리스 씨요? 네, 제가요. 그래서 내가 들어도 너무 빨라. 좀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기아 3단 들어가신 거 그니까요. 같죠. 오늘도 1단, 2단 유지해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주제가 약간 걱정돼. 얘기하다 또 이렇게 열받으면 또 네. 말이 빨라질까봐 좀 조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최강 네. 씨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오늘의 주제. 아니요, 오늘 주제는 제가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나 어제래, 지난주에 목요일 날 대타 진행도 했는데, 네네. 그에 대한 감사 표시 한마디 안 하나? 아, 맞다. 이럴 수가 있어? 강호애도가 완전 땅에 떨어져 버렸어. 아, 진짜. 네. 야, 대타하셨나요? 몰랐어요? 아, 몰랐어요? 아니, 이 사람이 아니, 알겠죠. 예. 그거에 대해서 대타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네. 의례적인 멘트라도 아, 고맙습니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저 게시판 확인해 보니까 네네. 정말 많은 분들이 야, 네. 진짜 재밌다. 정말 대타가 나와서 홈런 쳤다 이런 식으로 글 올려주셨더라고요. 또 게시판까지 확인해 주는 확인했지 또. 좀스러움. 왜냐면 또 대타가 나와서 너무 잘하면은 야 김남훈의 인파이팅이 아니라 최강의 인파이팅이 되면 야 이거 내가 아직까지는 타 방송국에 발판을 마련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만 입금이 걱정된다. 예. 저는 그때 1, 2부를 들었거든요. 네네. 그때 누구죠? 그 주인경 주인경 대표? 대표님이랑 얘기할 네. 때 들었는데 저는 평소에 이제 게스트로 나오실 때만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런 식으로 진행을 가능한가. 저런 식으로 진행이 가능한가? 이렇게 게스트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이렇게 가능할까 했는데 너무 점잖게 네. 다 들어주시고 이렇게 리액션 해주시고 하면서 또 다른 자리가 씨.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진정한 프로는 이제 누울 자를 보고 다리를 뻗는 네. 법인데, 지난주에 그 재윤경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이제 김남훈 씨 말고 제가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아로마 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네, 참고로 말씀드리고. 야. 아무튼 제가 사실 김남훈 씨한테 좀 감사드려야죠. 좋은 기회. 그래서 제가 2시간 해보니까 우리 김 PD님도 계시지만 제가 좀 하더라고요. 그죠? 네. 나름대로 제가 그 진행이라고 처음 해봤어요. 네. 세상에 태어나서 라디오 진행이라고 처음 해봤는데 처음인데도 그 정도였으면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잘하더라고. 정말 어떻게 코너 하나 분사를 스피나웃을 시켜서 코너라니 프로그램을 줘야지. 하나 만들어서 스피나웃. 그렇지. 네. 그런 자신감을 좀 얻었어요. 김남훈 씨 덕분에. 네. 좀 자리 좀 자주 비워주세요. 그럴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가 좀 열악한 관계로 숫자가 적어서. 그래도 저도 어쨌든 대타 진행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DJ 혹은 MC의 반열에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반 게스트는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일반 게스트 아닌 입장에서 주제에 대해서 지금 썰을 푸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앨리스 씨. 그렇죠. 자, 오늘의 긍정적이셔. 주제. 네. 오늘 주제 좀 알려주시죠. 네, 며칠 전에 가수 에일리 씨의 그 누드 네. 사진이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에일리 씨 소속사에서 공식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에일리가 미국에 살 때 10대 후반에 몇 년 전이죠. 네. 연예인 데뷔 전에 속옷 모델로 제의가 들어와서 테스트용으로 사진을 찍은 거다. 그래서 그걸 믿고 찍었는데 그게 사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 사진을 찍었던 분들이 도망가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잡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 에일리가 몇 년이 지나도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 있어서 전 남자친구한테 연예 사이트인가요? 거기서 일을 하고 네. 있는 남자친구한테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그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제 에일리 씨는 그 남자친구가 그걸 유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그 연예 사이트의 입장은 우리가 그 사진을 유출한 게 아니라 뭐죠? 그 남자가 다른 제 정리가 안 되네요. 다른 사이트한테 내가 사진을 줄 테니까 돈을 줘라. 그 남자가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나 어떻게 정리가 안 돼? 사건의 전말이 대충 그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흘러간 거고요. 예, 어쨌든 유출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유출된 거고 사실 소속사에서 한 얘기는 그냥 구라 같고요. 그냥 구라한 거고 그거는 저는 사진을 찍은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중요한 게 아니고 유출된 이후에 국내 언론과 그 몇몇 네티즌, 아니 상당수 네티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의 반응에 정말 기가 찼다. 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난 거죠. 왜냐면 이런 노출 사진이 유출됐을 때 영상이든 뭐든 유출됐을 때 반응이 뭐냐면은
피해자한테 네. 그 가수든 영화배우든 이분이 이제 피해자잖아요. 네. 피해자한테 책임이 전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가해자, 장본인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사라져버리고 네네. 오직 이 사람한테 도덕적 책임이 다 씌워지는 상황.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피해자한테 이 상황이 참 거지 같다라는 것을 뭐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자라는 겁니다. 에일리라고 하는 에일리 그 누드 사진 유출 사건을 통해서 본 우리 사회의 말하자면 꼰대 문화 네.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자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짚어보시죠. 짚어볼까요? 근데 항상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그 피해자 되는 분들이 인터뷰라든가 기자회견을 어쩔 땐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뭐 공인의 입장에서 뭐 심려 끼쳐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일단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는 거. 공인은 공적인 영역에서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직접적으로 시민이라든가 대중의 삶에 영향 끼치는 사람들이 공인인 거고요. 정치인, 고위공직자. 그리고 피해자가 사죄 기자회견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진짜. 그러면 잘못한 게 없는데 심려를 끼쳐서 죄송한 게 아니라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원래 그런 분들로 나서. 그렇죠. 저 정말 억울해요. 그럼 그 억울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을 풀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피해자에게 돌을 던지고. 그리고 흔히들 아유 저렇게 맨날 텔레비전 나와서 옷 벗고 설치 다니면 한 방에 훅 갔네. 한 방에 훅 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한 방에 훅 가야 되는 것은 전 남자친구가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면 바로 그 인간이 한 방에 훅 가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네.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유출시킨 녀석이 한 방에 훅 가야 되는 건데 왜 그 여자한테 한 방에 훅 갔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그러게요. 뭐 이를테면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선우가 뒤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 사회에서 사실 에일리뿐만 아니라 아주 이런 그 유출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족보가 길죠. 족보가 길죠. 헬리는 오양 비디오 사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 초고속 인터넷 시대를 개척한 장본인은 오양이다. 왜냐면 그때 그걸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았다. 그때 하나로 인터넷이 처음으로 광 인터넷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설비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양재랑 강남 인근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다운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양재에 있는 아는 형네 집에 찾아가서 그렇죠. 다운로드를 하는 뭐 그런 사태도 벌어졌어요. 그때 이제 그 오양 사건 때부터 쭉 이제 이어져 오는 특히나 여자 연예인에 관련된 뭐 이를테면 뭐 성행위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누드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출됐을 때 지금 김남우 씨 말씀대로 그분들은 사생활이 신상이 털린 피해자라는 얘기죠. 피해자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를테면 오양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모든 연예계 활동을 다 중단해야 됐고. 그리고 나중에 뭐 제가 듣기로는 모 영화 해군 관련 영화였어요. 해군 관련 영화에 캐스팅이 된다 만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해군에서 반대를 했다고 그러죠. 에일리 같은 경우도요. 뭐 이분이야 뭐 워낙 이름이 다 나왔으니까 그냥 A양 이니셜 처리지 않고 그냥 에일리로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통닭 광고 모델이었는데요. 하루 만에 그 통닭 광고 홈페이지에서요. 빠졌어요. 빠지고 그 치킨 샐러드 사진 들어가 있어요. 에일리 대신에. 저는 그거 보면서 열받는 게 아니 선후 관계를 파악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뭐 부정적인 여론이 조금이라도 생길 것 같으니까 그렇게 발을 빼는 게 그 회사도 참 정말 배포가 없다는 생각도 들고 이거 상황을 좀 봐야죠.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테마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엘리 가지고 뭐 그러겠나 뭐 어쩌면 그 사람 피해자인데 양식이 있으면은 엘리한테 어떤 비난의 화살을 퍼붓지 않을 테지. 아니면 뭐 남자친구라든가 뭐 그런 저간의 사정을 안다면은 그들에게 비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닐까. 뭐 그렇게 꼰대스러운 그런 그 행위들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와 보니까 우리 그 제작진이 댓글 몇 개를 이렇게 사례로 몇 개를 이렇게 랜덤 추출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와 세상에 아직까지도 이런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앨리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어떤 댓글인지? 난 정말 가끔 가다가 너무 막
남자들이 너무 싫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남자들만 그랬다라고 그쵸, 어떻게 예. 아 그러네요. 예, 장담하겠어요. 여성들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댓글 한번 몇 개 읽어보시죠. 예. 뭐 소국 회사 캐스팅돼서 좋다고 저렇게 벗고 있는 거 보면 얘도 10대 때부터 물란하게 생활했다는 얘기도 되지. 뭐 이런 댓글도 있고 옷부터 정숙하게 입고 다녀라. 영 보기 흉하다. 그다음에 돈만 주면 벗는 애였구나. 이거 계속 읽어야 돼요? 네, 마지막. 어떡하면 좋아. 한국 사람이 바보냐? 속옷 모델 사기? 피해자? 한국 국적도 아닌데 그냥 양키 고홈해서 투명 빤스 모델 사진이나 많이 찍으면서 자유롭게 살려무나. 크크. 대한민국 네티즌 수사대가 맘먹고 찾으면 더한 동영상도 찾아내겠지? 네. 어쩔겨. 워낙 내용이 저기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좀 짜증이 확 솟구치는데요. 꼭 이런 상황 벌어지면 이렇게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이런 악플이나 날리는 역 같은 새끼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게 존재한다는 게 참 슬퍼요. 일단 한번 층위별로 한번 나눠볼까요? 뭐 층위별로 나눠보냐면은 그 여성 연예인의 어떤 섹시함은 아주 과도하게 소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과도하게 소비가 되고 사실 똑같은 노출이라도 속옷을 입고 속옷을 입은 사진은 19금이지만 여배우가 그 똑같은 부위만 가린 상태에서 음악만 나온다면은 평일 낮 시간, 주말 낮 시간에 온 가족이 보는 채널에서도 춤을 그렇게 출 수가 있고 심지어는 6살, 7살 여아들도 섹시 댄스 경연대회를 해가지고 뭐 스타킹 같은 프로에 나와서 춤을 출 수 있는. 즉 섹시함은 소비가 되지만 섹스는 절대 전면에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남자들의 이중적인 태도. 꼭 남자들이라고 해서 자꾸 죄송합니다. 이 방에 지금 저만 여잔데. 실물은 존경하고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남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성적인 부부분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건 맞는 얘기예요. 뭐랄까 그 여성의 매력. 그린 모 사이트에서 그린 이상향의 여인의 어떤 모양을 보면은 성의 개방적이지만 성 경험은 없는. 그건 무슨 이런 여자가 이상형이래요. 성의 개방적이지만 그래서 가슴도 크고 머리는 생머리고 음식도 잘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직업도 있고 더치페이를 해요. 그리고 그런데 성에 개방적이지만 성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 남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남자들이 다 마찬가지죠. 트랜스포머 같은 영화에서 그 메간 폭스가 상징하는 바가 바로 그거잖아요. 메간 폭스가 딱 레이싱걸이거든요. 그 영화에서요. 그 메간 폭스가 상징하는 트랜스포머의 레이싱걸은 뭐냐면 영쭉빵 몸매를 가진 엄청나게 멋진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하지만 오로지 섹스는 남자 주인공하고만 하는. 그렇죠. 그 남자 주인공은 평균적인 서양 남자도 훨씬 작고 샤이아 러버프 그리고 로봇 좋아하고 자동차 좋아하는 오타쿠.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여성들을 소비하는, 그러니까 여성성을 착취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사회가. 그러니까 앞에서는 좋다. 뭐 이러면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은 행실이 어떠니 행실이 이러고. 지들은 또 꼭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다가 이런 댓글 날리면서 정숙하게 뭐냐 보기 흉하다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꼭 그 지하 세계가 내려가가지고 거기 쪼물럭쪼물럭 대면서 놀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그 환양년 할 때 그 말도 환양녀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포로로 조공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여인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욕했던 단어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청나라 병자호란 때죠.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그 남자들이 나라를 지키는데 실패를 해서 아작이 나서 자기들이 털렸는데, 자기들이 털린 상태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딸 아니면 이웃의 여인들이 잡혀간 건데 그거를 왜 자기들이 욕을 해야지 왜 자기 스스로 욕해야지 왜 그 사람들한테 돌을 던지냐는 거죠. 좀 행실 이런 거는 남 평가할 때 하지 말고 니들 평가할 때 쓰세요. 그런 단어를. 요것만 잘랐으면 참 좋겠다. 야 오늘 세게 나오는데? 아니 너무 열받 짜증나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되게 참고 있는 건데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참지 말고 여기는 그냥 질러대는.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뭐냐면 그 남자친구를 욕한다고 하면서 그래 전 남자친구가 찌질한 새끼다. 찌질한 새끼인데 너도 애가 수준이 낮았으니까 그런 애 만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누구나 연애할 때 한번 이런 사람 만나지 않나요? 예? 그쵸. 진짜 남자나 여자나 연애할 때 한번 독약 한번 먹잖아. 바닥을 진짜 치죠.
저런 그지 같은 놈이나 그지 같은 저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거는 더군다나 어렸을 때 모르는 거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만났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주민번호 새긴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여자인데 우리 대국민 상담소 나오잖아. 10살 연하의 여자가 엄청나게 접근을 하더래요. 알콩달콩 연애를 잘했는데 갑자기 2천만 원만 꺼달래. 바로 이틀 전 사연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건 모르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퍼질 수가 있는 건데. 참 이게 복잡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뭐 그냥 뭐 사회적이고 뭐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여자로서 드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얘기해주세요. 그분한테 좀 미안하고 뭐지? 연애할 때 뭐 사진도 찍고 막 동영상도 찍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냥 여자분들 너무 남자를 믿지 맙시다.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뭐 제가 그런 사이트를 자주 들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이전에도 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포르노 동영상 사이트 있잖아요. 네. 거기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자기 여자친구하고 잠자리 갖는 상황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게 굉장히 많은 분량이 한국 겁니다. 한국에서 유출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 보면은 옛날에 사귀었던 누구 뭐 그녀와의 마지막 섹스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올리는 거야. 그런데다. 근데 심지어 그런 영상들 보면요. 앞뒤에다가 여자분의 이름과 실명까지 나와.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대학 몇 학년 누구까지. 그렇죠. 무슨 간호과. 완전 신상은 그냥. 9학번. 그게 뭐 한 짓이냐고. 근데 그게 뭐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 보면은 종종 보면 자기 얼굴도 남자 얼굴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같이 죽자.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새끼들은 지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어. 모자이크 처리요. 여자 얼굴만 딱 나오는 거야. 뭐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 모자이크 동영상 모자이크 처리를 하면 굉장히 힘든데. 네네. 그 마우스를 계속 쫓아가야 이게 되거든요. 얼마나 찌질하냐고. 자기가 한때 사귀었던 여자친구와의 그런 비밀스러운 동영상.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여성분들한테 뭐 제가 이런 말 할 계제는 아니지만 그렇긴 해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연애 상황에서 만약에 남자가 그런 거 찍자고 하면 절대 찍지 마라. 네,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 찍지 마라. 괜히 남자친구가 하도 원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래 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거는 나중에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있어요. 뭐냐면 워낙 요즘 디지털 데이터가 자동으로 백업이 되잖아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해서. 구글의 부회장 에릭 슈미트 회장이 아마 그런 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우리 세대는 모든 데이터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숙명을 짊어져야 하는 세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는요. 이 여기 있는 사진들, 이 동영상들, 이 음악 파일들 이것들은 이제 안 지워져요. 어떠한 형태로든 백업이 남고 클라우드라고 해서 네이버, 다음, 메일 계정 안에 아니면 어디 하드 안에 CF 메모리 안에 어디가 다 남아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남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디바이스 자체에서 삭제하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하루에 휴대폰 분실되는 게 수만 대인데 거기에 그런 동영 들어가 있다가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디지털 데이터의 그 단점이라는 것이 영원히 무한히 복제할 수 있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니까 그거는 좀 위험하죠. 그렇죠. 자, 지우세요, 다들. 자. 요즘에 또 SNS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뭐 제가 괜히 기율을 가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특히 20대 초반에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남자친구 사귀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SN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데 막 올리는 거예요. 둘이 같이 찍은 사진. 근데 제가 몇 번 그거 올리는 거 별로 안 좋을 텐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둘이 잘 가면 좋겠지. 근데 또 중간에 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삭제한다 할지라도 김남우 씨 말 맞다나 그 데이터가 인터넷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거죠. 남아있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그럴 때 그게 왜 여자한테 피해가 간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남자도 찍은 건데 그렇잖아요. 그 아까 그 섹스 동영상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난 그게 너무 웃긴 거야. 내가 여잔데도 그게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또 머리로는 또 그게 열받는 거예요. 아니 같이 한 영상이 유출됐는데 왜 여자만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걸 올리는 새끼들이 남자니까. 그렇죠. 대부분은 그냥 유출되는 루트도 다 남자들이고 그걸 또 올리는 놈도 남자고 대부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또 자기는 그걸 보고 즐기면서 또 그걸 그 안에 있는 여자 주인공은 문란하다고 욕을 해. 근데
물론 욕을 하는데 그러면 그거 찾아보는 자기는 얼마나 우아한 거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에일리 양의 그 사진 노출 사진 유출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꼰대 문화 일단 전반에 대해서 한번 슬쩍 훑어봤고요. 네. 잠깐 노래 듣고 와서 한번 심층적으로 단계별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네, 박봄의 UNI 듣고 와서 한번 우리가 제대로 한번 파보겠습니다. No matter what happens, even when the sky's falling down, I promise you that I'll never let you go. 네, 1부 끝곡으로 박봄의 UNI 들으셨고요. 자, 지금 연예인 사진 동영상 유출 사건과 꼰대 문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가해자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오직 피해자들만이 고통을 받는 이 시스템. 사실 이 상황은요, 그런 것과도 비슷해요. 그 성폭행이라든가 성추행 관련 사건,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초기에는 그 가해자에 대한 어떤 그 원망으로 갔다가 나중에 조금씩 지나면요. 그러게 왜 밤늦게 그렇게 돌아다녔어. 그러게 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녔어.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뭔가 잘못했겠지라는 가정을 심어놓고 세워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피해자를 몰아가죠.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꼰대라는 게 내가 뭔가 지적을 좀 해주고 싶어. 지적을 하면서 내가 지적 우위 있고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걸 뭔가 증명을 하고 싶은데 달리 방법이 없는 거야. 왜냐면 가해자는 없으니까. 이름도 모르고 전 남자친구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성폭행 가해자 좀 무서워. 그러니까 얘네는 못 건드리고 괜히 이제 괜히 힘들어하는 사람을 이렇게 툭툭 치면서 건드리면서 나는 도덕적으로 난 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야라고 스스로를 자위하는 게 꼰대가 아닐까. 그렇죠. 그냥 어떤 점에서는 언론이 좀 부추기는 경향도 커요.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에일리가 분명히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들의 포커스, 이 관련한 기사의 주어가 거의 에일리로 시작이 되고 그 에일리가 피해자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이 언론에게는 굉장히 흥미거리죠. 네. 완전 흥미죠. 그리고 사진도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여러 사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진 중에서도 가장 뭐랄까 더 막 야릇한 네. 그런 사진만 골라서 올리는. 더 웃긴 거는 이런 사진들 밑에 전립선 비대증 광고 번쩍번쩍 보면서 강한 남성이 되고 싶습니까? 힘 불끈 그렇죠. 클릭 이런 거. 여기 요즘은 현대 대중문화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여배우나 혹은 그 여자 연예인, 여가수 이런 사람들 소비하는 문화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그 필연적인 비극이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여가수들을 우리가 볼 때 노래를 잘 부른다라든가 하는 그런 점에서 이제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요. 어떤 쉐입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가슴이 크냐, 뭐 무슨 이런 것. 얼마나 섹시하냐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주로 이제 연예 언론에서 이제 그런 담론이 만들어지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포커스, 그런 프레임으로 이제 여자 연예인을 바라보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여자 연예인의 사진이 누출되면 당연히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직접 연관이 된 그 여자 연예인. 네. 그 주어니까요. 네. 주어 네. 바로 연결이 되면서 쟤 평소에 저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그것도 그런 방식인 플러스 거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자한테 기대하는 그 윤리적 가치 있잖아요. 그것까지 플러스 시켜서 그 사람을 판단하니까 더 웃긴 거죠. 뭐 섹시하고 이런 거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 아까 했잖아 뭐 물란한애 어떠니 왜 그런 기대를 어떤 가수한테 받고 지가 혼자 기대하고 실망하고 그러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언론이 조장하는 그 매체의 편향성, 네. 성적인 부분에 대한 편향성이 일단 우리 사회에서 많은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뭐 사실 근거 없는 어떤 성적 우월 의식 네. 이런 것들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게 되는 해프닝, 코미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미디인데 그 비용은 그 피해자들이 다 오롯하게 되게 된다는 거. 그게 참. 아니, 그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뭐냐면 당장 에일리가 피해를 얼마나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왜곡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이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
사람들의. 그러니까 지금 뭐 40대, 50대가 만약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하향되면서 하방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그 밑에서 자라나는 우리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 의식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꼰대 의식이라는 게 전염성도 강한 것이 왜냐면은 자신은 굉장히 우위에 있고 자신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을 하는 거잖아요. 폭력을 휘두르는 건데 괜찮아요 이게. 휘두르는 입장에서는 속 시원하거든. 마음대로 욕할 수 있고. 권력을 가졌을 때는 꼰대스러움이 통하죠. 통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또 막 펼쳐지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연예인들의 어떤 노출 사건 나오면은 이런 일로 인해서 한류 열풍에 찬물이 끼얹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전문가들 생각하고 있다. 아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예전에 이제 연예인 노예 계약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파문이 일어났을 때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아니 이 사람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개인이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이름도 안 나오는 전문가의 입을 빌어서 기자가 그런 글을 쓰는지. 그건 걔는 뭐 기자라기보다는 뭐 쓰레기죠. 예. 심지어는 근데 실제로도 일반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모 지역에서 장애인 자매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 지역에 있는 동네 주민 수십 명이 돌아가면서 성폭행했던 수년간에 걸쳐서 그 사건이 무트로 올라오자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왜 기자들이 이런 거 기사를 써서 관광객들 못 놀러 오게 하느냐. 이미지 떨어진다. 이런 거 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보면은 뭐랑 닮았네. 뭐랑 닮았어. 네, 닮았어요.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니까 민생이 더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항상 하는 그 레퍼토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한류 열풍의 찬물 내지는 관광산업의 찬물처럼 특정할 수 없는 정말로 계산할 수 없는 무형의 피해를 일부러 산정을 하고 그 원인이 바로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 계약했으니까, 네가 성폭행 당했으니까 네가 잘못한 거야라고 거기다 책임을 딱 전가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편리한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한 게 없고 그 동네 사는 사람도 잘못한 게 없고 아무도 잘못한 게 없고 네가 잘못한 거야. 한 사람의 희생양을 만들어내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감을 다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마녀사냥의 심리잖아요. 누군가 희생양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뒤로 쫙 빠지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학교로 현장으로 가게 되면 왕따가 되는 것이고 그 똑같은 왕따라고 하는 치사한 어떤 집단 가학의 심리가 말하자면 에일리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 대중문화라고 하는 틀을 통해 가지고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에일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제 희망사항은 뭐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과 기자회견? 팬 여러분들께 염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안 하겠지, 안 할 것 같아. 쌩 까는 거야. 이거는 쌩 까는 게 정답이야. 쌩 까고. 물어내 이러는 게 정상이지. 야, 니들 왜 내 거 갖고 보고 지랄이야. 아니, 가만히 아니 그냥 무시해버리는 게 정답이지. 이걸 가지고 뭘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고 그래. 아니면 또 뭐 몇 년 지나서 무릎팍 솟아나서 울면서 막. 근데 그런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게 생각하지만은 패턴이 돼버렸잖아요. 왜 피해자가 울면서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러면 그 다음날 신문에 뭐 누구누구의 눈물 시청자도 울렸다 이러면서 다시 방송 연예 생활길이 열리고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까 뭐 꼰대 문화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연예인들 중에 제일 인기 많은 분이 유재석 씨죠. 근데 무한도전 또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근데 저도 무한도전 좋아하고 유재석 씨 좋아하는데 무한도전을 보다 보면 유재석 씨가 정말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를 한 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장난스럽게도 하고 진지하게도 하는데 그게 정말 뭔가를 사과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시청자로 하여금 뭔가 좀 수직적인 관계 위에서 내가 위에 있고 뭔가 좀 대접받는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장치?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팬이라든 내가 팬이야, 내가 시청자 이러면 내가 무슨 권리가 있는 것처럼 내가 재밌어서 보는 건데 재미없으면 안 보면 되지. 내 기대치에 안 맞다고 다 그걸 사과하라 그러고 그게 연예인한테도 적용을 한단 말이죠. 참신한 관점이네. 참신한. 네, 참신한 관점. 근데 일리가 있습니다. 그 관점도. 맞아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뭐냐면 그거에서 사실은 그 무한도전에서 유재석 씨의 시청자를 호명하는 그 방식은 권력 관계에 있어서의 우월성을
표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무한도전에 참여하는 많은 멤버들이 다 똑같이 평등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권력적인 꼬붕은 유재석 씨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네네. 그거를 계속 시청자를 호명함으로써 유재석 씨는 내가 여기서 시청자와의 매개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쵸. 계속 무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이건 그냥 꼰대라고 하는 부분과 조금 달라지는 네, 그런 많이 달라진 얘기인데. 것 같아. 예. 근데 그것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무한도전에서 가끔 보면은 자기들끼리 막 캠핑도 하고 뭐 이렇게 서로 네, 이렇게 네. 독백을 나누는 장면에서 가만히 보면 다른 멤버들이 유재석 형 고마웠어. 나를 챙겨줘서 고마웠어. 하는 아부성 발언을 아주 대놓고 해요. 네. 그런 것들이 가감없이 드러나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한도전을 보면서 이 사회에서 했던 네트워크와 그 안에서 위계, 거기에서 누군가에게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 논리, 이 사회 논리가 그 안에 그대로 웅축돼 있구나. 그런 면에서 무한도전은 역설적으로 좀 좋은 프로그램일 수도 있다. 이 사회에 부조리함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그런 솔직하게 시스템에 드러내보니까. 전면 정한 게 바로 최강희 씨. 네. 팟빵에 유일하게 댓글 하나 다른 게 있는데 한 2달 전에 네이키토크 어느 청취자분께서 뭐뭐뭐가 마음에 안 들어 최강희 씨는 이런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댓글을 바로 달아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그대로 이제 할 것 같나요? 듣기 싫으면 듣지 마세요라고 본인의 의견을 주장을 완벽하게 필요로 하셨는데요. 네. 근데 그 꼰대라는 게 저는 사실 처음 접했던 게 뭐냐면은 십수년 전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당시 아반떼 자동차 있잖아요. 아. 아반떼 자동차가 이제 유럽, 미국 쪽에 많이 수출이 되면서 뭐 효자 종목이었었죠. 네. 근데 그 어느 신문 칼럼을 읽었는데 내용이 그거였어요. 아반떼의 그 테일 램프 네. 미등 디자인이 호랑이의 눈을 연상시킴으로써 매우 공격적이다. 그런데 서양인들이 이 아반떼의 꽁무니를 보면서 공격적인 인상 때문에 피해 의식을 입을 수 있고 그것은 한국과 그 나라 간의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 테일 램프를 땡그랗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 뭐 있냐면 소나타에 대해서 써놨어요. 소나타가 굉장히 그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디자인도 소나타처럼 많이 팔리는 차는 이미 공공재이므로 함부로 디자인을 바꿔서는 안 된다. 이게 신문사 사설이야 컬럼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내용이야 그러면서 자동차 꽁무니 때문에 통상 마찰이라니.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야 이런 게 신문에 실리니까 나도 이제 글을 써도 되겠다. 그렇죠. 작가로서 나도 자질이 있구나. 제가 스스로 자신감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그 생각이 나네. 예전에 그 2000년에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 네. 한참 히트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 JSA 전후회 분들께서 그 관련된 영화사에 쳐들어가서 네. 또 막 그 뭐 폭력 사태 같은 것도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그 우리 JSA 전후회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 영화가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거기서 휴전선 거기에 하면서 북한군하고 내통하고 거기서 같이 놀고 밤에 이런 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이게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조선일보에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공동경비구역 JSA를 뭐라고 호명했냐면 판문점에서의 남북한 병사 군기문란 행위를 다룬 JSA는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 그럼 와 이거 정말 이 영화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남북한의 군기문란 행위. 네, 근데 그건 뭐 사실 남북한의 어떤 분단의 아픔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낸 영화인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냉전적 프레임으로 보면 네. 그렇게 보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김남은 씨 말씀대로 지금 꼰대스러움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경직된 프레임 네. 그 안에다가 모든 개별적 사안들을 다 네. 끄집어 넣어가지고 끄집어 넣어서. 그걸 뭐 칭소봉대한다든가 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가지고 엉뚱한 논리를 막 빚어내는 네, 만들어내는 네, 그래서 그것이 우스갯소리가 웃음거리가 된다는 걸 본인만 모르는 네. 그게 바로 전형적인 꼰대스러움이 아닌가. 근데 정말 예. 그 아반떼 미등 통상 마찰로는 최강이었어요, 진짜. 최강이었다고요? 와, 개그 친다, 개그. 와, 이런 하이 개그.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어. 예, 아니, 그래서, 뭐, 기왕 꼰대 얘기 나온 거, 또 이렇게 꼰대 얘기 하다 보니까 또 슬쩍 그런 걱정이 몰려드네. 무한도전 팬들이 이 방송 듣다가 내가 아까 막 유재석 씨의 그런 그 문제, 그런 그 방송에서 드러나는 언행에 있어서의, 이면의 문제를 이렇게 들춰내니까 네. 또
막 만드는 팬들은 아, 저 새끼 꼰대, 아우 저 꼰대 짓 하네, 꼰대스러운 말 하네라고 네. 또 얘기할 수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는 사실 꼰대라는 말 자체가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을 그냥 무조건 꼰대라고 호명해버리는 그런 그 상황으로까지 좀 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런 기준도 하나 해보면 네. 어떨까 싶어요. 뭐랄까, 나랑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네. 어떤 기준을, 같이 판단하는 기준을 나한테 적용하지 않고 남한테만 적용하는 거. 그렇죠. 그게 그것도 바로 이제 꼰대, 이중성 위선성이죠. 네. 그러니까 에일리 사건에서 드러나는 그 그러니까요. 우리 사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이중성 위선성의 꼰대적 측면이라고 볼 수 네. 있겠죠. 그건 뭐 대단히 뭐 전형적인 꼰대의 모습이라고 하겠죠. 사실 이제 네. 집에 갈 때 네. 밤에 이렇게 집에 가다 보면은 네. 동네 슈퍼마켓 평상에서 할아버님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에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시비 걸잖아요. 아니 여자가 밤에 말이야 이렇게 늦게 돌아다니고 짧은 옷 입고 술이나 처먹고 말이야 젊은 것 때문에 으악 이러는. 본인이 그런 거 아니야? 너무 리얼해. 이제 동네에 있는 꼰대 할아버지는 네네. 자꾸 그걸 지나가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면 괜찮고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피해 범위가 그냥 어쩌다가 가끔 그러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꼰대이즘에 가득 찬 분이 위정자라든가 네. 고위공무원 또는 이 사회에서 뭐 흔히 말하는 사회 기득권층의 그런 꼰대이즘에 맞아. 퍼졌을 아니, 뭐, 경우는 얼마 전에도 그런 새끼 한 명 있었잖아. 있었죠. 예, 윤. 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느니, 뭐, 이런 아. 망발을 한 네. 새끼가 있었죠. 진짜. 예. 내 어떻게 입이 해야 돼? 들어질까봐 내 이름은 내가 입에 네. 올리지는 네. 못하고, 하여튼. 그런 대가는 건 저는 어떻게 치는 거예요? 몰라요. 뭐, 패대기를 치겠다는 건지, 뭐, 뭡니까? 아니면 돈을 내라는 거야? 뭐야? 돈으로 내는 건지 아니면은 예전에 유신 시절 스타일로 안기부가 가가지고 중정 요원들이 가서 데려온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탈곡기로 이렇게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을 모르는 것들이. 그리고 이렇게. 또 얼마 전에는 뭐 어떤 새끼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그 언론인이란 놈인데 뭐 유신 독재가 뭐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새끼들은 어떻게 정신교육을 시켜야지? 네? 진짜. 어디 삼천교육대로 부활할 수도 없고 참. 아니, 왜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게 꼰대 하는 말 아니야. 꼰대도 제일 하는 말이에요. 저 아니. 대모한 새끼들 저거 삼천교 때문에 해가지고 저거 이러면서 막. 있는 사람, 그러니까 원래 없는 사람들, 일반적인 그 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이 있는 자리. 그 말하자면 저와 같은 비슷한 어떤 사회 지도층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망발을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노래 듣고 갈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고 꼰대라고 하기도 뭐하고 어떤 꼴통 같은 언행을 일삼으니까 이게 다른 국민들을 뭐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그 논리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꼰대이즘이 가장 발현된 게 바로 이제 4대 중독. 게임을 집어넣어서. 네.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해해 얼마나 보려고 끔찍한 거예요. 노력을 안 한다는 거지. 네. 처음부터. 그게 공청회 할 때 얼마나 웃겼냐면요. 공청회의 모든 패널이 게임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공청위원으로 왔어요. 그래서 보다 못한 참석자들 중에서 네. 일반 이제 자리에 있던 네네. 분들이 몇 명이 질문 던졌는데 사회자가 그런 식으로 방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미 게임은 악이라는 절대 전제를 세워놓고 이 좌측에도 찬성하는 분, 우측에도 찬성한 분을 다 앉혀놓은 상태에서 공청을 한 거죠. 공청회를 한 거죠. 네. 그럼 그게 공청회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이 사회가 좀 어떻게 가고 있냐, 우리 사회의 그 꼰대스러움이 얼마나 강화되고 있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랬어요. 지난 정권 MB 때는 적어도 니들 말도 옳지만 내 말이 더 옳아라고 막 우기는 애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어. 네. 예. 그래, 우리가 권력을 어차피 갖고 있으니까, 그래, 니들 말, 떠들어, 뭐. 그래, 알았어.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죠. 그래도 근데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는 예. 생방송 기자회견, 사과 기자회견 5번이나 하셨고. 그러니까는 눈치를 본다는 것은 청와대 뒷산에서 예. 광화문 시위대들이 부리는 아침 이슬을 들으면서 눈물 흘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이제 탐사 보도를 했는데 예. 광화문에서 노래를 불러도 청와대 뒷산에서 들리지 않는. 그래요? 구라쳤어. 그런데 그게 또 마음을 누그러뜨려줬거든. 또 광화문에 뭐 도청기를 달아놨나 당시에는 많은 시민들이 네.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생각을 하구나. 물론 그게 그냥
이제 블러핑을 위한 불화였지만은 어쨌든 그런 그렇지. 그러니까 신용, 립 서비스 이런 것들이라도 있었다는 거지. 네. 파렴치 하더라도. 근데 이게 정권이 한번 바뀌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가냐면 아예 립 서비스 자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지들이 오른 거야. 나만 오라.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게 네네. 하겠다느니 무슨 유신 독재가 뭐가 나쁘냐느니 이따위 그 시대착오적인 망발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답이 없는 거예요. 패대기를 어떻게 치든가 말든가 해야지 이거. 어쩌다가 네. 지난 정권을 그리워하는 시세가 된 거야. 미치겠네. 에일리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에일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에일리가 진짜 에일리 전 남자친구. 네. 근데 정말로 돈을 보고 옛 여자친구의 사진을 유출시키는 사람이다. 야, 얜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정말 나는 남자답다, 사나이답다란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모순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남자가 박력이 있으면은 굉장히 선한 것이고, 아니 뭐 물리적인 어떤 강함이 있으면 뭐 멋있는 거 이런 의미 때문에 그런 거 싫어하지만 진짜 남자답지 못하고 정말 찌질해요. 정말 열나 찌질한 것 같아요. 우리 국민 TV 이거 듣는 분들 중에 그런 분도 없겠지만 제발 여자친구랑 사귈 때 뭐 누드 아니어도 뭐 찍은 거 하고 누트라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너무 싫어. 나 그런 거 안 싫어하는 찍는 게 좋아요. 제일 중요한 건 안 찍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정말 찍어도 바로 그 자리에서 삭제. 디스패치 연락해서 돈 달라고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얼마를 받으려고 했던 걸까? 뭐랬더라? 뭐 3,500불? 3,500불? 그러면 뭐 3,500,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또? 미친. 야, 진짜. 야, 이 새끼야, 네가 벌어서 사람 먹어. 아, 진짜. 액수도 액수지만, 쪼잔한 새끼, 씨. 그러니까. 너 새끼야, 밤에 길 가다가 나 한번 만나자, 진짜, 씨. 네가 먼저 한 대 깔아. 내가 뭐냐면, 내가 프로젝트 선수가 먼저 때리지 못하잖아요. 내가 10대까지 맞을 테니까, 이빨 하나 부러뜨려. 내 이빨 하나 부러뜨려. 그 다음에 얘기합시다. 진짜. 3,500달러. 갑자기 이거 분위기가 공포스러워가지고 말을 못하네. 네, 나도 이렇게 위축되는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쩌다가 또, 이 에일리로 다시 돌아왔고, 뭐, 역시 네이키드 토크의 매력은 이거야. 갈짓자. 네. 아무런 맥락 없이 그냥 여기저기 막 얘기가 흘러가는데. 장점이라고 보시는군요. 네, 근데 이제 장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장점이에요. 이게 바로 꼰대비집이에요. 네. 본인만 장점이라고. 나 근데 오늘 사실 제가 불안해가지고 오늘 얘기하려고 사실 이 영화 오늘 그 네이키드 토크 때 얘기하려고 제가 뭐 한 적은 게 있는데 이걸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못 읽을 것 같아가지고 빨리 읽어야겠다. 빨리.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한 10개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 늘 이제 새기고 있는 건데,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청취자분들 혹시 뭐 듣고서 고개가 끄덕여진다 하면은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꼰대가 사실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좀 꼰대성을 갖게 되잖아요. 네.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의식하면서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10가지 계명입니다. 네. 첫째,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네,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뭐 많이 들은 얘기죠. 그다음 두 번째, 같은 말 2번 이상 되풀이해서 말하지 마라. 이게 꼰대 전형입니다. 네. 못 알아들을 거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해. 예.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영화 감상이나 공연 관람 등의 문화 체험을 통해 감수성을 키워라. 예. 유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이게 경직돼 있으면은 자기 프레임에 딱 맞춰가지고 사람 판단하게 되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 신문은 2종류 이상 읽어라. 한겨레만 읽거나 저선만 읽지 말고 좀 가능하면은 뭐 중도라든가 뭐 다른 논조를 가지고 있는 매체를 읽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사고가 편향적이 돼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5번째, 음악과 문학을 가까이 하라. 네, 역시 뭐 감수성을 유연하게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6번째, 젊은이들은 한심하다는 생각을 버려라. 네, 젊은이들이 한심하다는 얘기는 공자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네. 어느 시대나 다 젊은이들은 한심해 보여요. 하지만 그 젊은이들이 세상을 진보시키죠. 네. 자, 7번째, 쉽게 반말 쓰지 마라. 특히 뭐 레스토랑 같은데 뭐 식당 가가지고 언니야 이거 꼰대 전형입니다. 언니야 이거 쓰지 마세요. 자연스러워. 네네. 여기요 아가씨 아니면 여기 뭐 하시던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체중 관리. 이건 김남은 씨 앞에서 해야 되는. 저를 딱 보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 체중 관리. 배가 나오면 꼰대스러워 보입니다. 일단 외형적으로. 네. 그다음에 과식과 가음을 피하라. 네, 많이 먹으면 무식해 보여요. 10번째. 유머 감각을 키워라.
어디 뭐 유머책이나 이런 거 외워가지고 어디 가서 써먹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앞에 제가 1번부터 9번까지 계명을 다 실천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유머 관계 생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한 10계명. 10계명. 네. 이거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기 위해서 써왔습니다. 이야, 박수 한번 드리죠. 이야, 이런 준비를 때 해보셨어. MC니까. MC. MC의 반열이니까. 네. 야,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 노출 사태를 통해서 본 대한민국의 꼰대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 정말 없어져야 할, 저희가 문화라고 이름 붙이긴 했습니다만 없어져야 할 악습이죠. 이런 식으로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우월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앨리스 양 너무 고맙고요. 또 오늘 사전 준비까지 해오신 MC 겸 게스트 최강희 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게요. 자, 2부 끝곡으로 다이나믹 듀오의 진격의 거인 둘 들려드리겠습니다. 극복하지 못한 내 고질적 공황장애 투자반해 한 길만을 봐서 얻은 매력에 깨달음이란 오아시스를 찾는 사막의 캐러밴 내 목적지는 무덤 No navigation 방어하는 핸들 위에 천천히 자리 잡는 patience